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라고 하죠. 건강을 첫손에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 하나는 수천 개의 금화보다 값지다. 인생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탈무드의 또 다른 구절처럼 한 그릇의 꿀을 얻으려면 수천 마리의 벌이 필요하지만 한 방울의 독으로도 그 꿀을 망칠 수 있다.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탈무드가 경고하는 11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한장 거짓말쟁이. 진실이 씨앗이라면 거짓말은 가시나무와 같다. 정직한 말 한마디가 1000개의 거짓말보다 강하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5세 김연숙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의 가슴 아픈 이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매주 하는 산책 모임 날이었죠. 약속 시간 10분 전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허리가 아팠어. 다음 날 우연히 본 SNS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허리 통증을 핑계로 모임에 나오지 않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30년 우정인데. 하지만 그 후로 거짓말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교통체증을 핑계대고 금전적인 약속도 어기고 결국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퍼뜨리더군요. 하지만 현숙 씨는 이 아픔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진실된 관계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정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답니다. 제두장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위한 샘물은 곧 마르게 되어 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박영호 선생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만난 친구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은 사연입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러다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자신의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박 선생님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서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돌아온 건 오늘은 약속이 있었어. 라는 문자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골프 치러 갔더군요. 하지만 이 경험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나누는 만큼 더 큰 행복이 돌아온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은 영혼의 거울이다. 신뢰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에서 빛난다. 서울 마포구의 신미경 씨 71세는 노인정에서 만난 한 친구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의 약속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해했죠.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어느 날은 제가 1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 다른 카페에서 다른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속 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5명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답니다. 매달 한 번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도 하면서 약속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배우고 있어요. 제 내장 험담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는 혀는 자신의 영혼도 해친다. 입은 영혼의 문이니 나쁜 말은 그 문을 더럽힌다. 요양원 간호사 최영미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동료의 험담이 어떻게 직장 전체를 망치고 결국 환자 케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다로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험담은 악의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변해갔고, 결국 직장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최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어요.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동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제 5장 배신하는 사람. 신뢰는 1000년을 이어온 나무와 같고, 배신은 그 나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도끼와 같다.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부산의 장미숙 씨 67세는 40년간의 식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의 동업은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결국 쓴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가게 수익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죠. 하지만 장 씨는 이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제과제빵 교실을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해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기쁨을 위해서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제 6장 질투하는 사람. 질투는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충과 같다. 남의 빛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빛도 발할 수 있다. 인천의 박순자 씨 63세는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회원의 질투심이 어떻게 모임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다른 회원들의 작은 성취에도 시기심을 드러냈어요. 누군가 손주 자랑을 하면 불쾌해하고, 누군가 새 옷을 입으면 험담을 하고, 하지만 박 씨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는 거죠. 놀랍게도 그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7장 강요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제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강요한다.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즐기던 이정웅 씨 70세는 한동호회 회원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 회원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했고, 다른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자신의 종교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죠. 이정웅 씨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의견 나눔 상자를 만들었어요.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넣고 월말에 함께 토론하는 거죠. 강요가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제8장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지는 것은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노인회에서 총무를 맡은 권영철 씨 69세의 이야기는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회비 관리를 함께하던 동료 때문에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회비 장부에서 몇만 원이 맞지 않아도 나중에 확인해 보죠라며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장부가 맞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했어요. 은행 직원이 잘못했다, 컴퓨터가 고장났다, 심지어는 제가 실수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났을 때는 노인회 전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오랜 친구 관계까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분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는 걸 보는 게 정말 가슴 아팠죠. 하지만 권 씨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인회 재무관리 교실을 열었어요. 단순히 회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책임감과 투명성의 중요성도 함께 배웠죠. 처음에는 10명 정도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세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그 동료의 태도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의 실수를 고백하더군요. 자신이 회계를 제대로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부끄러워서 계속 회피했다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열심히 회계 공부를 하는 분이 되었답니다. 이제 그들의 노인회는 다른 아파트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매달 회계 보고회를 열어요. 이런 단위까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다른 아파트 노인회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시기도 해요. 제야홉장 이중적인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느 쪽도 신뢰받지 못한다. 진실된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김철수 씨 66세는 은퇴 후 만난 지인을 통해 쓴 교훈을 얻었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모임에서였어요.
정말 다정다감한 분이셨죠. 저를 볼 때마다 철수 씨가 최고야라며 치켜 세워주시고 제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절 걱정하면서 알려주시더군요. 그분이 제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닌다고. 철수는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특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소문의 확산이었습니다.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할 때 했던 모든 결정들이 왜곡되어 퍼져나갔어요. 제가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느니, 특정 상가에 특혜를 줬다느니,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그분이 퍼뜨린 이야기였죠. 하지만 김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투명한 소통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에 대한 오해나 불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통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요. 결정 과정을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매달 진실과 오해 코너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퍼진 소문들을 함께 검증하고 해명하는 시간도 가져요. 제열장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은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부산 해운대의 오명숙 씨 67세는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어떻게 모임 전체를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친구들이에요. 30년 넘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났죠. 처음에는 10명이었는데 5년 전부터 한 친구가 새로 합류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어요.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아팠어라며. 화제를 돌리고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 나는 더 대단해라는 식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도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죠.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친구의 자랑이나 하소연으로 끝나니까. 한 친구는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거든요. 결국 친구들이 하나둘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던 모임이 6명으로 줄었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정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청 타임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 끊지 않고 최소 5분은 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반드시 3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도록 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이 단순한 규칙이 모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도 불편해했어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죠. 이제는 오히려 가장 좋은 청취자가 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그 후의 변화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친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음 나누기 노트를 만들자고요. 매달 모임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두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모임은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떠났던 친구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10명이 모두 모였어요.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제야 진짜 우리다운 모임이 된 것 같다고요. 제열한장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움직이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성장에는 나이가 없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년 경력의 교사 출신 윤경희 씨 72세입니다. 은퇴 후 그녀가 시작한 작은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교실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특히 절 가장 낙심시켰던 건 오랜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제가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친구 3명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동네 작은 카페에 모여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서툴렀죠. 하지만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즐거워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수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30명 정도가 모여요. 연령대도 다양해요. 60대부터 80대까지.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반 최고령자이신 김만섭 할아버지 92세예요. 처음에는 손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으셨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시고 외국에 있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세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수업을 통해 일어난 작은 변화들입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셨어요. 손주 얼굴을 보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 또 다른 분은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서 50년 만에 남편에게 새로운 요리를 해주셨대요. 그분 남편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윤 씨의 도전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활동을 주목하시더니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하셨어요.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 수강생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니어 IT 서포터즈는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입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직접 나서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은행 앱 설치부터 교통카드 충전, 택배 조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90세의 김만섭 할아버지는 이제 센터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찍으신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92세의 유튜버가 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100만 뷰가 넘었대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손주들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의 인플루언서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이제 윤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니어 코딩 교실을 열어보려고 해요. 벌써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1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 빛난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려운 만남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등불로 1000개의 등불을 켤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 영혼의 정원사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는 평생의 등불이 된다. 여러분의 삶의 밝은 등불이 되는 인연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의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